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10월 3일이죠. 이 동포문학 제12호가 발간이 돼서 이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제가 앞서서 이렇게 방송으로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동포 문학지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2호가 나왔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분들, 이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인협회라는 이 모임, 단체도 만들어서 이렇게 매년 이 책을 이렇게 발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들이 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뭐 수필이라든가 시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수록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게 좀 넓어져서요. 그래서 뭐 중국, 뭐 일본, 뭐 해외 각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주로 이 조선족 동포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문학 잡지를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요, 한 450페이지 분량, 상당히 두꺼운 책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니까 뭐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와 뭐 단편 소설도 좀 있고요, 또 수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참 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중국 동포들의 일단 이런 한글, 어떻게 보면 뭐 중국 동포들은 조선어이고 우리로 말하면 한국어인데요. 그 구사에 있어서도 이제는 한국에 있는 작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거의 뭐 못지않을 그런 필력들을 다 갖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여기에 이 한국 문인협회 회장님 글도 이 축사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 사단법 및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님 축사. 이 축사 중에서 좀 한 가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 우리 동포 문인들은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올해도 동포 문학 15호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장관일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요. 제한 동포 문인협회에는 우리 한국 문인협회 소속 회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조선족 문단과 한국 문단 간의 교류와 협력에 힘써오고 있고 한중 간의 좋은 문학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이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어서 참 반갑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시 부문에서 이 대상을 받은 이 김경애 시인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 선정은 이 한국 문인협회에 소속된 이 한국 작가분들이 읽고 이 선정을 한 것이라 더 뜻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애 시인님. 이 제한동포 문인협회 지금 공동회장이기도 하고요. 한국 문인협회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 봄을 세일합니다 입니다. 이 겨우내 눅눅해진 잠을 꽃샘 추위에 걸어두고 봄을 세일합니다. 난무하는 쿠폰과 전단지에 시장통은 여전히 채증으로 신음하고 봄을 사러 나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냉이 한 송쿠리 담아갈까요? 진달래꽃 한 다발 사다 드릴까요? 아니면 봄볕을 한 자락 훔쳐갈까요? 늙은 호박과 미꾸라지 달인 물은 어머님 침상 옆에서 식어갑니다. 내년에도 봄을 세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봄을 세일합니다. 이렇게 세일한다는 게 그냥 판다는 의미죠.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국의 시인들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동포 문학지 12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낌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이죠. 575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8개 나라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을 하고 있고, 이 중 8개 나라의 대학 입학시험 과목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초, 중고 한국어반을 개설을 하고 있는 나라가 39개국에 이르고요. 16개 나라는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82개 나라 234개의 세종학당에서 외국인과 이 재외동포들이 한글과 우리 문화를 익히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늘 한글날 역시 세계 27개 나라 32개 한국 문화원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자 이 YTN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뭐 세계적으로 아주 뜨는 이 가수들이죠. 이 BTS, 이 UN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한국어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올해로 3번째 UN 연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2차례는 이 영어로 했는데, 그리고 뭐 종종 이 한국어를 섞었지만은 이번에는 100% 이 한국어로 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BTS, 네, 한국어 이 해외 확산의 1등 공신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BTS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재가 이미 30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YTN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팝과 이 드라마 한류에 힘입어서 이 한국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유럽에서는 독일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 한국어가 처음으로 제2 외국어로 정규 과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독일은 아시아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이 드문데 영어, 이 스페인어와 함께 한국어를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일본어도 아니고 이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정하는 등 그 해외 초, 중 등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39개국 16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어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이 한류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 한국어, 한글 교육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보도를 이 YTN이 오늘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이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난해 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오세니아 등에 사는 재외동포 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재외동포 재단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재외동포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세대가 지날수록 반비례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민 1세대의 경우 97.7%가 이렇게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2세대와 3세대에 들어서서는 각각 89.8%, 79.4%로 떨어졌고, 가장 젊은 세대인 이 4세대는 55.5%에 그쳤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항목의 동의한 비율도 전년 대비 4.6%포인트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인 93.6%,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이 84.0%, 그렇다가 9.6%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변을 한 이 지역별로 보면은, 남미는 100%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아시아, 중동 지역의 재외 동포들은 95.6%,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포들은 95.2%, 그리고 북미에 있는 동포들은 93.6% 순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응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점점 더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연구의 결과의 주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이렇게 재외동포들의 응답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올까? 아마 기본적으로 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민족 전체성, 이 한민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리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외국인보다는 바로 이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열망, 이것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코리안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조사에서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신이 한민족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91.7%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2019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91.7%가 여기에 동의를 한다,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3년 연속 계속 증가해서 지난 2020년도에는 91.7%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 한국의 위상, 또 한류의 어떤 그런 위상,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서 이 재외 동포들도 이 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열망도 이번 연구조사 결과로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 재외동포와 또 이 한글 관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숙장 김민필이었습니다.